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의 정지영입니다. KBC 광주방송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대담을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박용진 후보를 모셨습니다. 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예비 경선을 통과한 걸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기호 5번 후보인 박용진입니다. 계파도 없고요. 또 밀어주는 무슨 그럴싸한 조직도 없는 박용진이 민주당의 최종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에 올라온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얼마나 격렬하게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바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광주와 전남의 우리 시도민들께서 민주당의 변화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지 또 대선 승리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경선에서 한번 난리가 한번 확 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네, 박용진이 난리를 한번 내겠습니다. 박용진이 세대교체와 시대교체를 만들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대선을 꿈꾸게 됐나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작년 1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머릿속으로 고민한 건 그로부터 또 1년 전이니까 벌써 한 2년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진이 그동안 했던 말들 또 움직임들을 보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준비를 위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움직여 왔었던 것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람이 정치인이 지도자가 일관된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혹시 박용진이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될 일은 없는지 그를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우리 전체를 바꿔나갈 것은 없었는지 점검을 해왔던 시간이었고요. 다만 정치인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말 바꾸는 것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문제라서요. 박용진은 그런 발상 전환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네. 대선 출마하시면서 도전과 용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20대 대통령, 왜 박용진이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대한민국은 그 변화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진국이 된 거죠. 근데 유독 정치만 개발도상국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가 너무 늙고 낡고 지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왜 대한민국 정치에 오바마나 마크롱 같은 젊은 대통령이 안 나오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박용진이라고 하는 결이 다른 생각을 다르게 가져가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젊은 정치인이 있다 보여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이전에와는 다른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 인류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앞장서야 됩니다.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진이 그 주역이 되겠습니다. 네,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회의정 활동하시면서 유치원 3법, 삼성 저격수 이렇게 해서 개혁 정치인으로 굉장히 그 유명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정치의 세대 교체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기존 정치권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요? 당장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개파의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들 하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 줄 세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네거티브 흑색 선전 그리고 이전 투구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거를 전혀 꺼리낌 없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 바꿔보자고 하시는 게 국민들의 요구 아닌가요? 언제까지 개파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국회의원들 줄 세우고 또 이렇게 대세론 그리고 내가 더 메머드급의 캠프다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번 경선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했냐,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자질을 갖췄느냐. 그거 보여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싸우는 경선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파 또 무슨 조직동원 이런 경선이 아니라 박용진의 비전, 박용진의 정책 능력 이런 거 보여드릴 거고요. 본 경선 3개월이거든요. 이 석 달 시간 동안 한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기간이면 충분히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경선에서 박용진이 대역전극을 한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후보의 강점, 변화, 개혁, 젊음 알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혹시 더 이렇게 키워드로 삼을 만한 단어가 있을까요? 아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젊음, 용기 이런 말씀과 함께요. 뉴 DJ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박용진 정치를 표현할 때 운동장을 넓게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아, 그렇지. 왼쪽 돌파 잘한다고. 박용진이 이른바 진보 쪽 사람이라고 해서 왼쪽만 돌파하려고 그러면 그 상대편 감독한테 금방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튼튼한 수비수 세워놓으면 꼼짝도 못하고 돌파도 못합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넓게 쓸 줄 아는 감독이라면 운동장을 넓게 쓸 줄 아는 선수라면 중앙 돌파도 합니다. 또 오른쪽 돌파도 위치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하고 함께 티키타카 해가면서 2대1 돌파도 해냅니다. 이런 선수가 경기장을 휘저을 때 경기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용진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줬던 중도 개혁 노선, 실사구시의 정치, 그리고 그 통합의 정치 이 부분을 박용진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용진은 운동장을 넓게 쓰고요, 중앙을 선점하고요, 중도를 먼저 장악해서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도 확장성, 본선 경쟁력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걸었던 승리의 길, 김대중 대통령이 걸었던 그 정치가 반보 앞장서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왔었던 그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가 되려면 이번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광주에 오셔서 민주당이 탑바친 광주에서 네.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셨나요? 뻔한 인물, 뻔한 구도면 사실 뻔하게 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미 실력이 드러난 황교안 후보나 또 워낙 저쪽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홍준표 후보면 거기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더라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쉽게 대결할 수 있는 손쉬운 후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뻔한 인물, 뻔한 구도다. 불안한 이재명 후보 혹은 그저 그런 이낙연 후보 이렇게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후보들이 나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불안해지고 질 수밖에 없고 그저 그런 승부, 뻔한 패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구도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인터뷰에서 박용진이 가장 어려운 후보다, 껄끄러운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상대편 감독이 볼 때 운동장을 휘어잡고 다닐 중앙 돌파도 잘하고 그리고 중도를 선점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본선 확장력이 가장 큰 그 후보를 가장 껄끄럽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박용진입니다. 박용진이면 이길 수 있고요. 박용진이면 지금 우리를 민주당을 이탈해 있는 중도 지지층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확장해야 된다. 이 말씀 알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이제 과거가 제대로 청산되지도 않았고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였다. 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적 결단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가까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IMF 직후에 나라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까는 정책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정보화 대국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68년, 67년 이때 정말 한국이 겨우 농촌 기반의 어떤 사회였는데 거기에 경부고속도로를 깔자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줬기 때문에 산업화를 이루는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볼 때 정치 지도자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은 동시감세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요, 일하는 근로자들 또 사업가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보다 응원이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소득세 감세, 또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세 통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해 나가자. 그래서 저성장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출산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도 증세 많이 해서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이렇게 나눠주자고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하고는 다르게 박용진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1번이 갔던 패배의 길,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선도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제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그 앞장서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공격수가 누굽니까?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박수 쳐주는 정책이 바로 동시감세고요. 그런 면에서 이분들을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공정성장을 이야기한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원수비 정책이거든요. 그 전원수비 골을 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기는 못 이깁니다. 박용진처럼 전진 배치를 해내는 그 경기 전략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혹시 우파의 정책 아니야?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하던 얘기 아니야? 그 낡은 이념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낡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누가 중원을 장악하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박용진이 지금 중원 진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실행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선을 거치면서 대선이 일단 꺾였죠. 지지율의 변화가 좀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보들마다 날선 비판이 좀 오가고 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게 원팀 구성이 좀 부담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께서 제일 지긋지긋해하는 구태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파 동원하고요. 그 개파대가 동원돼서 뭐 합니까? 정책 경쟁을 안 하고 상대 헐뜯는 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당원들 쥐어짜고 국민들 뭐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더 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정치 이미 20년 전에 광주에서 파산 선고하셨잖아요.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그 한 명밖에 없었던 그 노무현 후보를 광주에서 1등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인재 그 낡은 대세론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지긋지긋한 어떤 뭐 그 흑색 선전, 뭐 이전 투구, 개파 동원 정치 이런 거 그냥 싹 정리하시는 건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20년 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박용진에게 표를 모아주시고 지금 광주의 당원들과 선거인단들께서 광주의 시민들께서 저기 구태 정치 다 가라. 낡은 정치인들 다 집에 가라. 박용진이라고 하는 신상품 젊은 정치인에게 힘을 확 모아주시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흑색 성전, 네거티브, 개파 동원 정치 얼마나 허망한지를 광주 시민들께서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대권 주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죠.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요? 정치 중립을 보장받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됐었던 그 두 기관장이 저렇게 대통령하고 혹은 정부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요. 정치 한복판을 확 뛰어들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앞으로 뭔가를 좀 열심히 해서요. 범죄와 좀 싸우려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좀 싸우려고 하면 이런 논란에 쌓일 겁니다. 저 양반은 이제 대통령 나가려고 정치하려고 저러나 보다. 감사원장이 관료의 부패에 대해서 나를 세우게 되면 당신도 대통령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혹은 거꾸로 수사검사들이 이거는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아 내가 괜히 정치한다고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 수사는 덮으세. 이렇게 하거나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그럴 때, 그거 하지 맙시다. 괜히 우리 감사원이 혹은 내가 의심받으니까 그것도 덮읍시다. 이렇게 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 꼴을 험하게 만드는 일에 그 두 분이 지금 앞장서 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분들이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감사원장이 되는 사람이 행여 정치적인 의심을 사거나 정치 논란에 끌어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는 민주공화국이 바로 서고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공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행복국가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행복국가 관 뭔가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좀 빨리 합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는 늦기 시작했지만 행복국가는 먼저 합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꾸준히 경제성장을 해와가지고요. 나라는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헌법 10조가 약속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권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은 국부펀드 전략을 내세워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그리고 국민 자산 5억 성공시대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 국민들이 최저임금만 받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박용진이 계획하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부펀드 전략 공약이 바로 그것이고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의 계획이 바로 그렇습니다. 동시감세를 주장하고 이것이 혹시 저것은 우파 전략 아니야라고 의심을 사고 비판의 목소리는 듣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한 중원 선점 전략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뤄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수를 더 증가시키고요. 세수가 증가한 만큼 복지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려야 될 양질의 삶,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 우리 국민이 원하는 8시간 일해도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888 사회를 박용진이 앞장서서 구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든든 주거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 세 가지 삼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공급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그런 그 가치 성장 주택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월세를 살고 계시는 1인 가구라든지 일하는 청년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월세 지원, 임대 지원 정책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요한 곳에 충분한 만큼의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다른 후보들은 집이 우리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해서 이렇게 힘들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똑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만 내놓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해서 풀고요. 정부도 적극적인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좋은 집. 예를 들면 서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제3기 신도시에서 집을 지으면 거기를 오고 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게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겠습니까? 서울 복판에 필요한 곳에 재건축, 재개발도 풀고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요. 가치 성장 모델인데요. 기존의 전세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집주인에게 그 보증금을 내고 저희가 사는데 나중에 집값이 올라요. 근데 그 집값은 모두 다 집주인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박용진이 제시한 가치성장 주택 모델은 그 공공이 집을 파는데 싼 값에 제공하고요. 대출도 거의 100%를 해드립니다. 다만 이 집을 팔 때는 다시 공공한테 환매 조건 부거든요. 그리고 싸게 제공받은 대신 그 어떤 오른 가치는 반반 50%씩 나눠 갖고 다시 그 공급을 그 다음 세대에게 할 때도 역시 싼 값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반반 가치 성장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투기를 억제하는 속에서 좋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전세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월세 지원은 특히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 어버이날에 이렇게 용돈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갈등하는 이 착한 청년들에게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막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내가면서 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근로자 월세 세액 공제제도를 더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확 낮춰드리는 것을 필요해 포함해서요. 그 임대 적극적인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3박자로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젊은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도 튼튼하게 좀 마련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정책이 다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모병제 그리고 남녀평등 병무제라고 하는 병역 관련된 변화, 발상 전환이죠. 국부펀드 역시 발상 전환의 제안입니다. 동시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 이것도 역시 발상 전환의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처럼 세금 많이 걷어서 1,000만 원 줄게, 3,000만 원 나눠줄게, 혹은 난 1억 줄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노동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 지원 체계 이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박용진의 청년 지원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국민들의 꿈은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그리고 노후 자산. 이 5가지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데 국가가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 위해서 내 노력이 헛되지 않고 내 노력이 그야말로 그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진이 그런 든든한 사다리를 만들고 그런 훌륭한 정책들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청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중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군 문제, 네. 남녀 평등 복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커요. 일부에서는 서울의 20대 남자 이대남을 의식한 공약 아니냐, 혹은 뭐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나 우리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남녀 평등 복무제입니다. 우리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병역법에 남성만 강제징집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고된 의무를 남성만 가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병제를 통해서 현대화된 정예 강군 시스템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병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병역 체계에서의 국방 체계에서의 약간의 불안함 이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다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다. 기간은 뭐 40일에서 100일 정도 짧다. 거기서 강력한 군사 훈련을 받고 예비군 체제로 편제되고 나면 이분들이 유사시에 다 현역병으로 다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안보 국가가 되고 국방력을 갖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력을 갖기 위해서 국가 안보 체계를 위해서 지금의 남성만 징집되고 또 우리 청년들을 헐값에 징집해서 마구 쓰는 이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모병제로의 강력한 현대화된 강력한 전투 태세를 갖는 군대 그리고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통한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체제를 제안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남녀 갈등이 오히려 해소될 거고요. 사회 갈등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 문제도 조금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이제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전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역 발전 공약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달빛 철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경제 성장의 효과를 지역이 얻을 수 있고요. 또 지역 발전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획이 채택이 된 만큼 적극적으로
박용진 정부에서 착공 시기도 앞당기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갈등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시와 전남도민의 이런 뭐 상생 발전, 미래 발전을 위한 이런 협력 모델을 좀 만들어서 같이 좀 타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손 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를 강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지금 우리의 그 지방자치 수준은 정말 저열하고 열악합니다. 가장 안 좋았던 그림이 뭐였냐면 청와대에 우리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가서 그 이른바 그 사업을 브리핑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광주가 결정을 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시 또 대통령 앞에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때만 되면 국회 와가지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에 대해서 협력을 그야말로 구걸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왜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빌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지방 분권도 과감하게 해서 지역으로 재정 권한, 지역으로 행정 결정 권한 과감하게 이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개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서울도 수도고 세종도 수도다. 이 두 개의 수도 전략으로 가자. 서울이냐 세종이냐 이렇게 나눌 거 아니다. 이것처럼 이른바 두 개의 수도 전략처럼 이렇게 확실한 의지를 갖는 그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동시 발전 전략을 그 표현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하고 지지자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박용진이 똑똑하고 용기 있고 할 일 하고 할 말 또박또박 해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외롭고 개파도 없고 또 지원해주는 마땅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뜨거운 열기처럼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판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민주당의 세대교체, 한국 정치의 세력교체를 박용진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난리, 기분 좋은 들썩들썩함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선거인단으로 더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기호 5번 박용진을 찍어주십시오. 광주에 그리고 전남의 민주당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승리 박용진이 책임지겠습니다. 정권 재창출 해내겠습니다. 뉴 DJ, 젊은 김대중 노선을 따라가는 젊은 정치 지도자 박용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C 특별대담 민주당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박용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지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이번 대담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들어보고 검증하는 대담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